자, 이번 카파 마들링 프랙티스 이름은 스위스 나이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메타 템플러에서 멀티 퀘션이라는 걸 배웠어요. 문항 모형에 질문을 많이 넣으니까 깊은 변형, 다양한 변형, 그리고 특히 온톨로지가 도드라져 보이더라. 왜냐면 다르게 물어봐도 안 바뀌는 그것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 이제 그런 거를 했는데, 오늘 저번 시간은 그냥 질문이 여러 개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멀티 퀘션 포맷이라고 하는 그 궁극의 이제 실력, 이제 중급 비슷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유틸리티 나이퍼 하려고 그러다가 아메리칸 느낌 나가지고 아메리칸은 막 무식합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이래서 그래서 좀 이렇게 감성이 제가 유럽 감성이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나이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아마 미국에 있어도 제가 좀 감성은 좀 그쪽이라서. 자, 멀티 퀘션 포맷, 멀티 퀘션 아이템마들이 아니라 질문이 여러 개 들어가는 걸 우리 했어요. 이제 질문의 형식 자체가 여러 개 들어가는 걸 이제 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평가가 굉장히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뭐 true false란 뭐 매칭이란 multiple choice란 이렇게 이제 그 distinctive하게 배웠던 게 어떻게 통합되는지 전반적으로 이 모형 속에서는 어떻게 통합되는지 그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옛날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그냥 따로 배웠잖아요. 질문이 형식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문항 취급을 했었어요. 근데 문항 모형 할 때,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의 형식 또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컴포넌트로 취급을 해요. 뭐가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아니야. 여기서는 질문의 형식 또한 뭐가 바뀔 수가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 굉장히 구조적인 사고, 메타적인 사고를 오늘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끌림이 있다니까요. 진짜. 네. 자, 멀티플 초이스 가지고 멀티플 초이스 형태에서 true, false나 matching이나 fill in the blank나 short answer나 select all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이 카파 시스템은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멀티플 초이스 형태 안에서 true, false랑 matching과 fill in the blank, short answer, select all을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는 멀티플 초이스와 true, false 완전히 다른 거였고 매칭하고 완전히 다른 거였잖아요. 오늘 아마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멀티플 초이스라는 큰 형태, selected response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구현을 한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하면서 신세계를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멀티플 초이스, true, false, matching, select all, fill in the blank 이런 멀티 포맷, 멀티 퀘션 포맷을 하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바뀌지 않는 그것, 구상은 딱 놔두고 포맷을 바꾸기 때문에 이 구상을 우리가 이제 모형화시킨 게 온톨로지 모형이잖아요. 이 온톨로지 모형이 굉장히 도드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테크니컬하게 construct representation이 증강된다. 왜? 이게 구상이구나. 왜냐면 질문을 막 바꾸다 보니까 안 바꾸고 뭔가 있는 딱 중간에 있는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이버스하게 됩니다. 같은 구상인데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이게 뭐 한 개 포맷에서 뭔가 질문 하나만 하면 이게 들통날 일도 많고 우리가 너무 variation이 diverse하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 시큐리티 이슈가 있죠. 근데 이렇게 사실 포맷조차도 이렇게 바꿔버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이 온톨로지 바꾸고 포맷도 바꾸면 굉장히 깊은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질문을 바꾼 게 질문의 아예 그냥 형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construct preservation. 왜냐면 온톨로지가 도드라지고 다이버스해지고 그다음에 이걸 분리해서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온톨로지를 따로 떼가지고 전문가끼리 요 부분만 작업을 따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협업을 할 수도 있고 그 클라우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하고 동시에 작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테스트 시큐리티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된 이건 이론적인 이슈고 내년에 아마 그 페이퍼를 관련해서 쓰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이제 그러면 퀘션 포맷 중에 오케이 멀티플 초이스 알았어. 왜냐면 answer 주고 distract true false 어떻게 만드시나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를 할 거고 반달로스 선생님이 이 true false의 definition에서 많이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diagnostic이 좀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guessing에 취약합니다.
우리 멀티플 초이스 할 때 트루 폴스가 이제 만들기도 쉽고 좀 이렇게 그 제작 속도가 빠르지만 이 겐토 장군하고 싸움할 때 굉장히 이렇게 힘듭니다, 이쪽에. 그래도 뭐 트루 폴스 있으면 이제 뭐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디스트랙트에서 인제 아주 많은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일단 뭐 뽑아낼 때는 좋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easy to score 하고 빨리 만들 수 있다. 자, 요런 거고요. 그다음에 question format fill in the blank를 인제 multiple choice 안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건너뛸게요. 왜냐면 fill in the blank를 multiple choice 안에 하는 건 너무 obvious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제 true, false랑 matching하고 select all을 multiple choice 안에서 어떻게 구현하는 게 이게 인제 핵심이에요. 카파 시스템 멀티플 초이스만 만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구현하지? short answer도 사실은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뭐 쓰시오 그러면 되죠. 답이 answer에 넣은 게 답이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인제 요거를 인제 구현하는 게 핵심적이니까 우리가 인제 요걸 가지고 하고 construct response라고 해서 인제 CR 혹은 SPR이라고 우리 표기를 하는데 SR, MC 그러니까 선다형. 예. 그다음에 CR, SPR 뭐 그래서 이건 무슨 형인지 모르겠다. 뭐 재화형 뭐 아무튼 무슨 형이 있겠죠. 예. 그래 가지고 우리는 숏 같은 경우는 숏 앤서 같은 건 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 한 단어 정도 되는 거는 처리가 가능한데 항상 나오는 질문이 그래요. "이런 것 좀 할 수 있습니까?" 서술형은 만들기는 쉽습니다. 아이템을 제너레이트 그레이딩이 힘들어서 그렇지 뭐 문항 만드는 거야 뭐 힘듭니까? 예, automatic item generation하고 automatic scoring하고 아직은 분리돼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엔진이 달라요. 스코어링 엔진하고 제너레이팅 엔진하고는 다르니까 저희는 이제 스코어링을 고민 안 해도 되는 선다형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왜 맞춤형 할 때 선다형을 가야 되는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간단한 definition인데요. 여기서 이제 F1, F2, feature 1, feature 2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화해서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 이렇게 불러요. 1.1을 그 F1의 첫 번째 밸류, 1.2를 F1의 두 번째 밸류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노테이션이 참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1.1이라는 게 뭐야? 매개 변수는 뭐야? 피어처는 뭐야? 막 이러는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왔다 갔다 하면서 쓰니까. 그쵸? 예. 자, 요 형식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이 인제 아주 간단하게 페어가 되는 one to one 그리고 duplicate가 없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나오면 여기서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걸 때는 이거, 이걸 때는 이거 요 인제 두 개의 지식을 보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지식은 사실은 연결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association memory 예 그 형태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나중에 이게 복잡해질 뿐이에요 사실은. 이게 복잡해질 뿐이에요. 이럴 때 뭐야? 저럴 때 뭐야? 이게 인제 이럴 때는 답이 뭐야? 뭐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질문이라는 게. 예. 답 아닌 거는 뭐야? 이런 거 되니까 자 요러고 나서 잘 보세요. 요렇게 생겨 먹은 지식을 혹은 지식을 요렇게 생겨 먹게 만드세요. 딱. 그쵸? 이럴 때는 이게 답이고 이럴 때는 이게 답이다. 요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ontology를 만드는데 true, false는 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두 개의 피어처를 만드는데요. 잘 보세요. 세 번째 피어처는 true와 false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번째 피어처는 요거를 섞어서 1.1은요. 뭐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 shuffle하고 링크를 걸면서 1.1과 2.1은 true in relationship이 무조건 됩니다. 이거를 요렇게 만들어서 얘 shuffle 걸고 두 번째 parameter를 link 1을 걸면. 그쵸? 그래서 1.1과 2.1은 항상 참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될지 몰라요. 요 중에 한 페어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셔플을 걸었으니까. 그쵸? 이 논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1과 2.2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false예요. 그 제가 아까 이게 one to one일 때만 one to one으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유니크하게. 이거는요. 1.1이 뭘지는 모르고 2.2가 뭘지는 모르지만 randomize 돼요. 이 속에서 셔플 걸고 링크 걸면 근데 반드시 false입니다. 이 논리 구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온톨로지에서 이렇게 만든 지식의 구조로 3번, 4번을 만들어 주면서 그러면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둘 중에 하나를 주는 거예요.
얘를 주고 "이게 true야? false야?"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줄 때는 같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true고, 만약에 얘를 주면 4 번에서 첫 번째를 줄지 두 번째를 줄지 모르게 또 셔플을 걸어 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4 번에서 셔플을 거는 거예요. 3 번하고 4 번하고 링크를 시키고. 그러면 true가 나올지 false가 나올지 모릅니다. 반반이 되는 거예요. 딱 50%가 돼요. 그쵸?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재밌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페어가 있으면 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드릴게요. one to one without duplicate 일 때만 요거 쓸 수 있어요. 딱 1대 1이고 전부 다 duplicate가 되면 안 돼요. 유니크한 value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one to one일 때만 씁니다. 안 그런 경우에는 이게 오류가 나기 시작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첫 번째 파라미터 1, 2, 3, 4, 5였어. 셔플 걸었어. 두 번째 파라미터는 English로는 1, 2, 3, 4, 5야. 이건 알파벳이니까, 그죠? 그래서 링크를, 두 번째 파라미터 링크를 첫 번째 파라미터랑 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true랑 false와 true와 false 3번, 4번 파라미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3번 파라미터 셔플 걸었죠. 근데 4번 파라미터가 3번하고 링크가 걸렸어요. 그러면 3번에서 3번에서 true가 나올지 false가 나올지 몰라요. true가 나오면 참인 짝을 주는 거고, false가 걸리면 요걸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걸 stem에다 4번을 stem에다가 씁니다. 4번에다. 자, 예제를 한번 찍어 볼게요. 요래 놓고 찍어 보면 첫 번째 프레임 2, 5, 3, 1, 4가 나와요. 왜? 셔플 걸었기 때문에. 두 번째 프레임들은 2, 5, 3, 1, 4가 나와요. 왜요?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1, 2, 3, 4, 5가 섞이는데 첫 번째 프레임터 오더랑 같이 섞이는 거예요. 요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은 두 개 다 찍으면 true와 false가 나와요. 그쵸. 3.1은 true가 되겠죠. 그러면 요 페어가 선택이 되고, 3.2가 선택되면 2와 5가 연결된 거 false가 무조건 나옵니다.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3.1이 어떻게 됐어요? false가 됐죠. 그럼 4.1은 뭡니까? 무조건 wrong인 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true, false와 페어를 딱 만들어 놓고, 의도적으로 맞는 페어, 무조건 맞는 페어, 의도적으로 틀린 페어를 딱 만들면 변수 4개로 true, false를 할 작업이 돼요. 그래 놓고 뭘 주냐? 요거를 찍어주는 거야. 4.1을 찍어주세요. 4.1을 찍고 true냐 false냐? 답은 true가 됩니다. 3.1을, 여기도 4.1을 찍어요. 4.1을 찍으면 3과 2가 나오죠. true냐 false냐? 답은 false가 돼요. 나중에 여기는 이제 뭐 정답이 한 answer key가 항상 A로 나오지만, 서비스 할 때는 이거 섞으니까, 얘를 섞으니까 나머지 C, D, E 안 쓰는 거는 dummy destruct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애들이 dummy인데 선택하겠습니까? true나 false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그러면 됐지. 근데 서비스 할 때는 요마저도 없앨 수 있어요. C, D는 안 보이게 해주세요. 왜냐면 AB만 가지고 하니까.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포팅하거나 내가 서비스를 만들면 요것만 가지고 만들 수 있죠. 재밌죠? 그렇게 해서 3개까지 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일부러 맞는 페어와 일부러 안 맞는 페어를 만들 수 있구나. 내가 온톨로지를 가지고. 그러고 나면 true, false가 해결이 되는구나. copy and paste해서 가가지고 이제 만드시면 Ctrl C, Ctrl V 해가지고 import text 하시면 요 문항 했던 거 그대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칭 갑시다. true, false는 그렇다 치고, 자, 머리가 이제 핑핑 돕니다. 옛날에는 true, false 이거 하나 가지고 한 수업을 잡아먹었어요. 지금은 이제 막 여러분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셔가지고, 강사가, 여러분도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죠. 처음 들으시니까. 강사가 실력이 뛰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 다 때려 넣습니다. 예, 비웃는 사람도 계시고 그런데 아무튼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꿋꿋하기 때문에. 자, 매칭 재밌어요. 여러분들 수능 같은 거 보면 매칭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고 나서 왼쪽 오른쪽 주고 나서 A, B, C, D 연결 한번 해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연결해봐. short answer로도 쓸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멀티플 초이스로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씩 페어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거 맞냐 저거 맞냐가 아니라 세트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굉장히 efficient합니다. 왜냐면 전체를 주고
요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다음에 difficulty control이래요 얘가.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 20개 중에 5 개만 주는 거, 20개 중에 4개 페어를 주는 거, 예를 들어서 20개 중에 20개 페어 다 주는 거 뭐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까지 맞춰 가지고 하나, 3 개만 맞추냐, 4 개만 맞추냐, 5 개만 맞추나, 5 개까지 다 맞출 수 있냐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난이도 조절도 돼요. 이 몇 개 중에 몇 개를 맞춘다 이거 가지고. 왜냐면 difficulty control이 좀 되는 문항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물론 뭐 difficulty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쪼끔 더 어렵게 쪼끔 더 쉽게. 왜냐면 working memory라든가 알아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guessing에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guessing에 물론 뭐 멀티플 초이스로 넣으면 어때요? 25%를 먹고 들어가지만 20%를 그래도 이거 그냥 이 패턴 알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랜더마이즈 하기 때문에. 숏 앤서로 써도 돼요. 그냥 이거 비우고 쓰시오. 그럼 A, C, A, D라고 받아 가지고 인제 수작업으로 그레이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숏 앤서로 쓰면 인제 또 그마저도 guessing도 없어질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매칭을 잘 다루면 되는데 이게 매칭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랜더마이즈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아이템 모델에서 저희가 카파 시스템에서 디폴트로 스위스 나이프의 매칭을 집어넣어 가지고 합니다. 자, 잘 배워 보자고요. 요거까지는 아시겠죠? 요거 1 번 1, 2, 3, 4, 5, 2 번 1, 2, 3, 4, 5 셔플하고 링크 건 거. 이거는 뭐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니까 페어로 들어가요. 요거는 앞에서 했던 거 뭐 똑같습니다. 항상 요렇게 시작을 해요. 두 개의 그 one to one relationship인 걸 시작해서 3 번에 뭘 쓰냐면 1 번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한번 섞어 줘요. 1 번에서 섞인 걸 가져와서 또 섞어요. 잘 보세요. 1 번에서 섞었잖아요. 섞은 걸 가져와서 또 섞어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1.1은 여기서 섞여진 결과이기 때문에 가져와서 또 섞어요. 굉장히 섞어찌기입니다. 그래 놓고 자 요걸 섞을 때 셔플을 하는데 원래는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이 섞이기 때문에 답은 A, B, C, D였어요. 그래 놓고 4 번에서 A, B, C, D를 3 번하고 한 번 더 섞는 거예요.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진짜 literally 48 시간 걸렸어요. 이거 figuring out 하는데. 이렇게 하면 매칭이 돼. 48 시간 걸렸어요. 이틀 그냥 먹고 자고가 아니라 생각하는 데 48 시간 걸렸어요. '아 이렇게 하면 매칭이 되는구나.' 하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왜 이게 구동을 하는 건지. 그래 가지고 두 번째 해서 만드는 거죠. 섞이기 전에는요. 1.1과 2.1이 뭔지 간에 답은 항상 A, B, C, D, E였어요. 어찌 섞든 간에 다 맞는 페어였잖아요. 왜냐면 셔플하고 링크였기 때문에 이걸 섞기 전에는 다 ABCD가 그냥 답이에요. 근데 섞은 걸 또 섞으면서 ABCD를 한 번 더 섞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원래 뭐였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얘를 4 번째 4번 파라미터를 답으로 씁니다. 요까지는 그냥 보여주고. 그쵸. 자, 요거는 항상 또 one to one일 때만 쓰는 건 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렇게 나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2 개짜리 온톨로지 있고 그다음에 그게 길어도 예를 들어서 그중에 5개 가져와서 한 번 더 섞고 섞을 때 ABCD하고 매핑해 가지고 섞어 주면서 4 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섞였는지를 알게 되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구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 왜 4 번 네 번째 파라미터가 요렇게 나왔을까?'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답으로 쓴다고. 여기는 좀 이쁘게 하려고 HTML 코드 썼습니다. 나중에 HTML 배우실 때 테이블 배우실 때 쪼끔 알게 되는데 좀 지저분해 보여도요. 3 번을 요쪽에다 갖다 놓았구나. 그죠? 3 번이 3.1234가 왼쪽에 보이고 2.12345가 오른쪽에 보이는구나. 그래 놓고 답은 4.12345. 왜냐면 이건 딱 맞춰진 거니까. 그쵸? 답이고 그거 아닌 게 다 오답이 돼 버린 거예요. 4.12345는 순서대로 되는 게 답이고 아닌 건 다 오답이 되니까 이거는 만들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오답을 만들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 가지고 하면 요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HTML 형태로 되니까 인제 이쁘게 나오죠. 그죠? 2, 5, 1, 4는 뭡니까? 2, 5, 1, 4죠. 2, 5, 1, 4는 A, C, D, E가 됩니다. 그쵸?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나 더 넣으면 이제 C가 나올 테니까 뒤에 C가 나온 거고 이 5 개로 만들어 주면 맨 끝에가 인제
3이 나오겠죠. 그죠? 1, 2, 3, 4, 5로 섞었으니까. 요렇게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뭐 4 개짜리로 해도 되고 3 개짜리로 해도 되고 그거는 고대로 하시면 됩니다. 쪼끔 논리가 저는 머리가 둔해 가지고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figuring out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제가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고거 보고 따라 하시면 '아 매칭이 논리적으로 무조건 맞구나 이거는. 그렇게 밖에 될 수 없구나.' 그래서 논리를 알고리즘을 테스트 안 하셔도 돼요. 이밸류에이션 안 하셔도 돼요. 뭐만 맞으면 되냐면 이제 이거는 무조건 여기만 맞으면 돼요. 얘만 원 투 원 정확하게 나오면요. 이건 항상 인제 매칭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전문가들이 그래 많은 전문가들이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요것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이제 복붙해 가지고 mother import 해 가지고 인제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 좀 바꿀 거 바꾸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대망의 이번에 스위스 나프가 업그레이드가 5.0 입니다 지금. select all이 들어갔어요. 이 select all도 굉장히 그 고급 문항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리스트를 주고 이 중에 맞는 것만 골라 주세요. 다 맞을 수도 있고 하나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리스트를 주고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주고 그중에 틀린 것만 고른 것은 다 틀릴 수도 있고 하나만 틀릴 수도 있고 뭐가 틀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준 상태에서 우리가 인제 하는 건데 자 뭐 select all이 왜 select all that apply 예. 예 뭐 eat all you can ea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먹을 수 있는데 다 먹어라 이런 건데 select all that apply 또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볼 때마다 eat 예 eat all you can eat eat 그 생각나더라. 그 저기 뭐냐 그 뭐죠 뷔페집 가면 나와 있잖아요.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 뭐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칭하고 비슷해요. 이게 efficient하고 그다음에 좀 복잡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트를 쫙 주고 맞는 거를 고르시오. 맞는 거 다 고르시오. 틀린 거 다 고르시오 하니까 이게 고른 거에 리스트를 고르시오 하니까 굉장히 유용합니다. 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3 개를 줬다고 봐요. 여기서 인제 3 개만 했어요. 너무 복잡해지면 복잡하니까. 3 개의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줬어요. 우리는 인제 그걸 참이게 false게 만들기는 쉽죠. 왜냐하면 페어가 딱 있으니까. 고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참이게 의도적으로 false게 만들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TFF, FTF, FFT, TTF, FTF, FTT, TTT, FFF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이거 저번 기수에 선생님이 이걸 하셔 가지고 제가 스위스 나이프에 넣어 드린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과정이 쪼끔 힘들어 하셔 가지고 제가 아예 각을 잡아 가지고 여기에 넣어 드린 거예요. 이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도적 요거는 자 보세요. 1.1과 2.1 이죠. 그럼 T죠. true죠. 그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어떻습니까? 1.2와 2.3 이니까 false죠. 1.3과 2.4 니까 의도적으로 false죠. 그쵸. 요런 식으로 조각해서 넣는 겁니다. ontology를 가지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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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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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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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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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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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각을 해서 넣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는 한 번만 넣어 놓으면 되니까 이미 제가 소스 코드를 다 넣어 드렸으니까 이건 넣어 놓으니까 페어가 되는 건 이제 다 됩니다. 그다음에 어때요? 여기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A만 맞는 거죠. 여기서는 뭐예요? 맞는 거는 B만 맞는 거죠. 여기서는 뭐예요? C만 맞는 거죠. 여기는 A, B가 맞는 거죠. 그래서 요 세트를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에다가 요 세트를 만들어서 아예 변수로 저장을 해 버리는 거예요. ontology. 이건 ontology는 아닌데 우리가 이런 그 select all that apply를 하기 위해서 변수 3 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선언적 프로그래밍은 지식 모형은요. 만들어 놓고 그중에 뭘 하나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때 answer space를 이렇게 쫙 exploring 해 가지고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개수를 만들어 놓고 그중에 하나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우리는 판을 짜고 시작을 하잖아요. 패를 다 알잖아요. 예? 돌리면서 저 친구가 3만 점 나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 왜냐하면 패를 다 들고 시작을 하니까. 그래 놓고 랜덤으로 뽑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이쁘게 하려고 뭐 이런 HTML 코드 쪼끔 썼는데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HTML 수업할 때 알려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14번 15번 가지고 쉽게 떨어집니다. 아니면 하나 뽑았는데 그게 아닌 거. 이게 답인데 뭐 이 중에 하나 뽑아 가지고 오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이게 뽑혔으면 이걸 주고 답은 이거고 이게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면 스테이트먼트를 2와 2를 줬죠. true죠. 5와 5를 줬어요. true죠. 3와 1을 줬어요. false죠. 그래 놓고 incorrect은 뭐냐? 그러면 C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어때요? 3와 2를 줬죠. false죠. 4와 4를 줬죠. true죠. 1과 1을 줬죠. true죠. 그래 놓고 맞는 거는 뭐냐? B, C가 되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리스트가 이렇게 쭉 많이 길어지면 이 랜더마이제이션이 자동적으로 되고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one to one 페어가 될 때는. 괜찮죠? select all incorrect, all correct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 놓고 요거는 인제 소스 코드니까 받아 가지고 좀 길어 가지고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하고 해서 두 개로 하시면 다 보이고 뭐 있으니까. 자, modeling illustration은 제가 뭐 온톨로지 모형을 이렇게 인제 통계 개념 가지고 했으니까 여기는 인제 fill in the blank를 하는 형태로도 해 놨어요. 3 번, 4 번도 같이 했어요. 요렇게 쓰셔도 되고 지금 이제 강의하는 건 요 두 개만 있는 걸 가지고 하니까 온톨로지를 좀 확장해 가지고 쓰셔도 되고 여기다가 뭐 조금씩 넣어 놨어요. 6 번까지 6 번째 질문까지 나오게끔 이미 해 가지고 있으니까 옛날에 선생님들은 지금 저번에 하셨던 기수는 이거 다 분해해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막 하셨는데 요즘은 굉장히 좀 쉬워졌습니다. 소스 코드 다루기도 쉽고 예 놀아보기도 쉽고 자 그렇게 됐죠. 이거 한번 가 볼까요? 스위스나이퍼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 한번 봅시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일어나라. 안 되나? 스위스나이퍼? 여기 있는데. 왜 안 될까? 조금 불러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러면 이거를 봅시다. 여기는 조금 뭐 녹화는 조금 그렇다 치고 여기서 이제 온톨로지를 만들었어요. 1, 2, 3, 4, 5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11번, 12번, 13번, 14, 15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서 question 앞에서 했던 true, false랑 전부 다 해가지고 6개짜리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6개짜리 질문을 다 받아가지고 1, 2번은 이제 두 번째 온톨로지에서 온 그 페어고요. 그걸 가지고 11번부터 잘 보세요. 11번부터 17번까지는 true, false랑 matching이랑 select all을 처리하기 위한 그 중간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한 거고 question이 1번부터 6개 들어가서 첫 번째는 multiple choice 이걸 주고 요걸 물어보는 거. 두 번째도 multiple choice 저걸 주고 이걸 물어보는 거. 그 multiple choice 두 개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question 3가 true false. question 4가 matching. question 5, 6가 select all true, select all false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소스 코드까지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한 implication이 뭐냐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질문도 좀 바꿔야 되지만 얘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 온톨로지만 조각을 잘 하시면 이제 이 6가지 질문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템플릿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그러면 1부터 10까지 주고 나는 1부터 10까지를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요거를 만드셨어요. 요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는 1부터 10이 있고 이제 한글로 1부터 10이잖아요. 그러면 온톨로지 자체를 여기서 어떻게 가져오시냐면 그리고 여기서는 9번으로 했어요. 여기서 온톨로지를 요 맨 끝에 조인한 거 있죠. 얘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온톨로지를 바꾸고 얘도 바꿔야 되겠죠. 얘도 이쪽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질문은 바꿀 게 없어요. 질문은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 영어로 좀 보기 싫다. 뭐 내가 뭐 미국에 있나?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지. 그럼 내가
카피해 가지고 요거를 번역을 쪼끔 했어요. 그럼 한글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인제 제가 번역한 게 요 셀에 있으니까 좀 바꿨어요. 말을 좀 한국 형태로 바꿨어요. 영어로 하면 너무 이렇게 없어 보이니까. 그 퀘션만 살짝 바꾸고 나머지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쵸. 퀘션만 좀 바꾸고 하나도 안 건드리셔도 돼요. 요 작업을 따로 하시고 온톨로지는 계속 길어질 수 있겠죠. 이건 길어지면 되니까 맨 끝에 셀만 참조하시고 그럼 오른쪽에 안 쳤는데 이 코드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앞에서 온톨로지가 바뀌면 퀘션은 이 전체 코드가 JSP 코드가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이거 굉장히 큰 임플리케이션입니다. 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온톨로지 만드는 사람, 퀘션 만드는 사람 다 협업을 하면서 자 보세요. 그래 놓고 아까 JSP 코드 가져왔죠? create item model하고 import text 해 가지고 여기다가 import 한 다음에 문항을 생성하면 나오는 거예요. 소스 코드가 변환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온톨로지를 작업하는 사람은 딴 곳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 어디가 결국에는 작성돼서 있는 건지 validation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아까 봤던 그 온톨로지를 같이 작업을 하시고 특정 선생님들이 질문을 잘 만드시고 그다음에 소수의 선생님이 이걸 문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 같이 다 혼자서 다 따로 하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끼리 클라우드에서 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문항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구조적으로 validation을 끝냈잖아요. 알고리즘으로 이거는 true일 수밖에 없잖아요. 온톨로지만 true면. 그렇게 validation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개별적으로 validation을 할 수 없어요. 개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한 문항 한 문항을 validation을 다 하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파워풀해지고 유스풀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쓰시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잘 봐서 쓰시고 활용하셔 가지고 좋은 문항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인제 바로 거기서 저장해서 이제 워크시트로 앉혀 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제 쓰시고 아이들이 충분한 변형, 예 다양한 변형이 되니까 아이들이 뭐 멀티플 초이스 이런 거 다 할 줄 알면 그건 학습이 끝난 거고 멀티플 초이스도 하고 매칭도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다 외웠어요. 그럼 학습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뭐 충분히 나눠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하나 하셔서 한번 이 중에 어떤 특정 것만 한번 매칭하고 true false만 generate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answer 씁니다. answer를 써 가지고 이 중에서 여기서 answer를 써 가지고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인제 매치 true false다 19번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다음 nth에서 1, 2, 3, 4, 5 nth 5를 하게 되면 19번만 나와요. nth 5 and 6 하게 되면 19번하고 18번만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 위치만 또 골라 가지고 뽑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인제 셔플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 nth하고 그다음에 EJ하고 섞어 가지고 요쪽에 하면 요게 인제 이 중에서 만들어 놓고 요 중에 2 개만 나오게 3 개만 나오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형을 만들어 놓고 중간고사는 요 3 개만 나오게 하고 싶어. 기말고사는 다 나오게 하고 싶어. 뭐 이런 그런 형태로 쓰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업할 때는 얘만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nth를 가지고 조절을 해서 새로 안 만들고 저장은 하지만 요 중에서 일단 만들 때는 충분히 generalizable하게 만들고요. 그중에 골라 쓰는 골라서 저장을 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nth고 EasyA랑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워크시트 만들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이제 워크시트 나오는지 워크시트 잘 안 쳐지는지 한번 해 보셔서 학생들한테 이제 나눠 주는 연습도 하시고 왜 내가 자꾸 지식 모형이라고 하냐. 왜냐면 온톨로지가 굉장히 강한 지식의 구조가 있잖아요. 진짜 거의 데이터베이스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문항 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핵심 구조가 잘 드러나는 온톨로지 모형이 강화되면 지식 모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도대체 멀티 퀘션 포맷이 왜 좋냐? 다양한 변형, 깊은 변형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좋고 그다음에 뭐예요? 온톨로지가 드러난다고요. 그거를 구상이 잘 보여요. 그러면 공동 작업도 할 수 있고 예 구분되고 그래서 construct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저기면은 특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 측정하는 문항이야? 항상 궁금하잖아요. 예. 뭐 연결 그 근처긴 근처인데 어디서 나온 거야? 뭐 이런 걸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온톨로지가 잘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요. 스위스 스나이퍼 했고 리버스 엔지니어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고 문학 모형의 어떤 특별한 종류인데 온톨로지 모형이 굉장히 강화된 거를 우리가 지식 모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물어보는 형식 이런 거보다도 변형을 할 때 물어보는 질문조차도 요소로 하나 처리해서 변형을 시키는구나. 질문의 형식조차도. 예.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구상이라는 게 드러나고 결국에는 그 구상을 온톨로지를 어떻게 모형을 잘 만드느냐가 이 게임의 이제 성패를 가른다라는 걸 아시겠죠.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알고리즘으로 충분히 해결이 돼요. 근데 지식의 핵심 본질은 알고리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해결되는 것과 변형을 내가 핵심적인 지식 자체가 깊어야 되는 거 있죠. 예, 다양해야 되는 거. 그거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리가 되니까 공동 작업도 되고 진짜 좋은 모형으로 넘어가니까 스위스 나이프 잘 쓰셔서 잘 활용하셔서 예, 다양한 뭐 연구도 하시고 뭐 프랙티스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